영화 1987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유월항쟁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영화관을 찾으면서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당시의 실존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려진 그리고 실제로도 꽁꽁 숨어 지내왔던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하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이 이근한 씨의 행적을 김정훈 기자가 밟아봤다고 합니다. 김정훈 기자. 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찾아봤다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근한 찾기에 앞서서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뻑하고 응?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그 영화 1987의 한 대목 지금 소개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박종철 군이 어떻게 숨졌는지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영화에서 대공처장 역을 맡았던 김윤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인물은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청 생겨나기 전이니까 치안본부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치안본부의 장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표현을 썼단 얘기예요? 네.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진 대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하거나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던 일련의 행위를 직접 지휘한 총책임자는 김윤식 씨가 연기했던 대공처장 박처원 치안감이 맞습니다. 박처원 치안감 참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김윤식 씨가 북한 사투리 쓰면서 연기했던 그 박처장이에요. 네, 실제 박처원 치안감은 1929년에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에서 1947년 경찰이 됐고요. 이후 줄곧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간첩 수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박채원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장도 안 하고 도경국장도 안 하면서 치안본부의 제2인자까지인 차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잡은 간첩이 뭐 수백 명이다, 수천 명이다, 뭐 그러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상당 부분이 70년대 이후에 잡았다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대공 분야. 그러니까 그 당시 시쳇말로 하면은 빨갱이 잡는 일만 쭉 해왔다는 거예요. 박처장.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박처원 사단을 형성했는데 같은 일을 했던 경찰들 무리죠. 그 존재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사람은 이근한, 고문기술자 이근한인데 그 바로 이근한 씨도 박처원 사단의 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박처원과 이근한의 관계는 그저 상사와 부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신이었습니다. 분신, 그러니까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정도 사이. 네, 이근한은 197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는데요. 곧바로 당시 대공 분실장이던 박처원의 경호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처원의 도움으로 대공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 둘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이근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부각된 건 언젠고 하니 바로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령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근한을 끌어들인 게 바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김근태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면서 이근한에게 고문을 지시한 것이죠. 그때 받은 고문의 경험을 김근태 전 의원은 생전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류를 때로는 강하게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하고 고통과 공포는 주되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도록. 전류를 강하게 길게 공포와 고통은 주는데 죽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근한 고문기술자가 했던 고문의 기술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처음 개입이 된 게 박처원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죠. 고문 피해를 당한 김 전 의원 측이 1986년 1월에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이때도 직접 고문한 게 누군지도 몰라서 그렇죠. 이근환이라는 이름을 고발장에 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발을 하긴 했잖아요. 네,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은 1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고문 주장은 있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건데 검찰이 그 결론을 내린 게 198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무혐의 결론 내린 게 87년 1월 6일. 그러면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숨지기 바로 직전이네요. 딱 8일 전입니다. 8일 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김 전 의원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문용식 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박종철이 고문했던 그 팀이 결국은 김근태도 고문을 했던 거고요. 김근태 의장의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그때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박종철 고문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고문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그것은 100% 검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검찰이 박종철이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그것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무혐의만 주지 않았더라도 박종철 군은 그렇게 고문당해 죽을 이유가 없었다.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의 고문 사건은 오히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뒤에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 속의 재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1988년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근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989년이군요. 네. 심판대에 섰습니까 이근환? 아닙니다. 그 무렵 11년에 이르는 도피 행각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도피를 지시한 게 또다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이근환이 고소되자 1988년 12월 24일 이 씨를 불러들여서 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후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의 한 대목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너마저 개입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에 고발당했을 때는 도피조차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정권이 지켜줄 거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도피해라. 도피 행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씨에 대해서 피의자 지명 수배도 아닌 직장 이탈자 발생 수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경찰이 그러니까 이근환의 도피를 방조한 거예요. 이때도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네. 예, 박처원은 직접 지시를 한 거고 이근환은 그렇게 달아난 건데 박처원 치안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1987년에서는 박 치안감이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사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납니다. 그래요. 그때 판결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릴까요? 피고인들이 경찰에 봉직하면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대공 분야에 헌신했고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올린 공로에 치명상을 입게 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고문과 조작 이런 것들이 다 공로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풀려난 박처원 치안감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이근환을 비롯한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뒷바라지였습니다. 뒷바라지. 그러니까 숨어서 도피 행각하는 동안 이근환 씨 도피 행각하는 동안 도와준 게 또 박처원 치안감이에요? 네. 박 치안감은 카지노 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챙겨서 이 중 일부를 이 씨 등 고문 경찰들에게 건네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근환이 1999년 자수하면서 드러났고요. 그럼 그때라도 박처원 치안감이 범인 도피 혐의로 다시 처벌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었습니까? 네. 박 치안감이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고령과 당뇨병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됩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고문을 지시하고 그 고문 기술자 도피를 도운 사람인데 그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한 박 치안감의 입장을 꼭 듣고 싶었는데 취재 결과 10년 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예, 이근환 씨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근환 씨 찾아보셨어요? 네. 박처원 치안감의 분신과도 같은 이근환은
자신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박치환감을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고문 수사의 전모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이근환이 사는 주소를 파악해서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인터뷰 안 해. 여러 가지 사건들 있는데 그거 좀 들으려고 왔거든요. 안 해. 선생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 해. 인터뷰 안 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네요. 네. 인터뷰 안에 네. 매몰차게 문전박대 당하셨어요? 네, 허름한 다세대 주택 지하방에 사는 이근환은 내복 차림으로 취재진과 맞닥뜨렸습니다. 한때 별명이 곰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의 행색은 늙고 또 배도 나온 80대 노인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고요. 홀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강하고 날카롭던 예전의 눈빛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튿날 다시 찾아봤습니다. 또 갔습니까? 근데 여전히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기더라고요. 들어보시죠. 30여 년 전 얘기요. 본인 기억도 잘 안 되고 상대되는 사람들 다 죽고 나 혼자 또 들어봐야 나만 미친놈들 살 거 다 살고 나와서 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해요. 관련된 사람도 다 죽고 나 혼자 떠들어봐야 나만 정신 이상자 된다. 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네. 뭐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은 아니죠. 전혀 아니네요. 네. 이근환은 앞서서 간간히 있었던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나는 똑같이 할 것이다. 또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애국이었고 애국은 남에게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요, 좀 억울하다 이런 뉘앙스예요. 예,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도 그런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랜만이 아니라 전 처음인 것 같아요. 이근환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게. 네. 이런 목소리네요. 이근환. 30년이 지나서 돌아봤습니다. 1987년.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그 당시 악행을 저지른 그 장본인들이 지금도 사과나 반성의 기미 없이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라는 거. 이거 좀 충격적이고 1987년 민주화를 향했던 그 몸부림은 어쩌면 여전히 진행형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랜만에 듣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김윤식 씨가 북한 사투리 쓰면서 연기했던 그 박 처장이에요. 네, 실제 박처원 치안감은 1929년에 평안남도 진남포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해방 후에 월남에서 1947년 경찰이 됐고요. 이후 줄곧 대공 파트에서만 근무를 했는데 간첩 수사에서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하네요. 역사학자인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의 말로 한번 들어보시죠. 그 박채원이라는 사람이 경찰서장도 안 하고 도경국장도 안 하면서 치안본부의 제2인자인 차장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잡은 간첩이 뭐 수백 명이다, 수천 명이다, 뭐 그러면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상당 부분이 70년대 이후에 잡았다고 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조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대공 분야. 그러니까 그 당시 시쳇말로 하면은 빨갱이 잡는 일만 쭉 해왔다는 거예요. 박처장. 네. 그렇게 해서 이른바 박처원 사단을 형성했는데 같은 일을 했던 경찰들 무리죠. 그 존재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사람은 이근환, 고문기술자 이근환인데 그 바로 이근환 씨도 박처원 사단의 일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박처원과 이근환의 관계는 그저 상사와 부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분신이었습니다. 분신, 그러니까 서로 말 안 해도 통하는 정도 사이. 네, 이근환은 1970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했는데요. 곧바로 당시 대공 분실장이던 박처원의 경호원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박처원의 도움으로 대공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고 그 둘의 관계는 평생 이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알겠어요. 우리에게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처음 부각된 건 언젠고 하니 바로 김근태 전 의원 고문의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부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985년 김근태 당시 민청령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근환을 끌어들인 게 바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김근태가 입을 열지 않았는데 의원이 고발까지 했잖아요. 네. 그것만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무혐의만 주지 않았더라도 박종철 군은 그렇게 고문당해 죽을 이유가 없었다.
죽지 않았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김 전 의원의 고문 사건은 오히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뒤에 이어진 민주화의 흐름 속의 재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뀐 1988년 법원이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근환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1989년이군요. 네. 심판대에 섰습니까, 이근환? 아닙니다. 그 무렵 11년에 이르는 도피 행각을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도피를 지시한 게 또다시 박처원입니다. 박처원 치안감은 이근환이 고소되자 1988년 12월 24일 이 씨를 불러들여서 도피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을요. 이후 이루어진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의 한 대목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너마저 개입되면 곤란하니까 일단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전에 고발당했을 때는 도피조차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정권이 지켜줄 거니까. 네. 근데 이제는 정권도 바뀌고 방법이 없어 보인다. 도피해라. 도피 행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후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씨에 대해서 피의자 지명 수배도 아닌 직장 이탈자 발생 수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근환의 도피를 방조한 거예요. 이때도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네. 예, 박처원은 직접 지시를 한 거고 이근환은 그렇게 달아난 건데 박처원 치안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처벌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1987년에서는 박 치안감이 구속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예. 사실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납니다. 그래요. 그때 판결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릴까요? 피고인들이 경찰에 봉직하면서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대공 분야에 헌신했고 유죄 판결 자체만으로도 그동안 쌓아올린 공로에 치명상을 입게 된 점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고문과 조작 이런 것들이 다 공로로 인정이 된 거네요. 그런 셈이죠. 풀려난 박처원 치안감이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이근환을 비롯한 고문 경찰관들에 대한 뒷바라지였습니다. 뒷바라지. 그러니까 숨어서 도피 행각하는 동안 이근환 씨 도피 행각하는 동안 도와준 게 또 박처원 치안감이에요? 네. 박 치안감은 카지노 업자로부터 10억 원을 챙겨서 이 중 일부를 이 씨 등 고문 경찰들에게 건네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근환이 1999년 자수하면서 드러났고요. 그럼 그때라도 박처원 치안감이 범인 도피 혐의로 다시 처벌을 받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었습니까? 네. 박 치안감이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고령과 당뇨병 등을 이유로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아서 석방이 됩니다. 아니 사람 죽이는 고문을 지시하고 그 고문 기술자 도피를 도운 사람인데 그럼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은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에 대한 박 치안감의 입장을 꼭 듣고 싶었는데 취재 결과 10년 전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해줄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예, 이근환 씨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근환 씨 찾아보셨어요? 네. 박처원 치안감의 분신과도 같은 이근환은 자신의 고문 행위뿐만 아니라 박 치안감을 중심으로 진행된 당시 고문 수사의 전모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찾아봤는데요. 지난주에 이근환이 사는 주소를 파악해서 서울 동대문구의 주택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에 사는군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선생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신지 여쭤보려고. 인터뷰 안 해. 여러 가지 사건들 있는데 그거 좀 들으려고 왔거든요. 안 해. 선생님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 해. 인터뷰 안 해. 왜 안 하시는지. 아유,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네요. 네. 인터뷰 안에 매몰차게 당신이 맡아야 되겠다면서 이근환에게 고문을 지시한 것이죠. 그때 받은 고문의 경험을 김근태 전 의원은 생전에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류를 때로는 강하게 길게도 하고 또 짧게도 하고 고통과 공포는 주되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도록 전류를 강하게 길게 공포와 고통은 주는데 죽지는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이근환 고문 기술자가 했던 고문의 기술이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예, 이때 이제 처음 개입이 된 게 박처원 때문이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근환이라는 사람이 드러난 건 그보다 한참 뒤였죠. 고문 피해를 당한 김 전 의원 측이 1986년 1월에 고문 가해자들을 고발했는데 이때도 직접 고문한 게 누군지도 몰라서 그렇죠. 이근환이라는 이름을 고발장에 쓰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발을 하긴 했잖아요. 네,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은 1년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고문 주장은 있지만 그 증거가 없다는 거죠. 증거가 없다. 이 사람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네, 고발 내용이 사실 무근이라는 건데 검찰이 그 결론을 내린 게
198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무혐의 결론 내린 게 87년 1월 6일. 그러면은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숨지기 바로 직전이네요. 딱 8일 전입니다. 8일 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어땠을까요? 당시 김 전 의원과 함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았던 문용식 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박종철이 고문했던 그 팀이 결국은 김근태도 고문을 했던 거고요. 김근태 의장의 그 고발을 받아들여서 그때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단죄를 했더라면 박종철 고문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누가 보더라도 명명백백한 고문의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해 버리는 그것은 100% 검찰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검찰이 박종철이를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김근태 전이 영화 1987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서부터 6월 항쟁까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관객 수 400만 명을 넘어섰고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영화관을 찾으면서 그 열기가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영화 속의 인물들, 그러니까 당시의 실존 인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가려진 그리고 실제로도 꽁꽁 숨어 지내왔던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봐야 하는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 이 이근한 씨의 행적을 김정훈 기자가 밟아봤다고 합니다. 김정훈 기자. 네. 고문기술자 이근한 씨를 찾아봤다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근한 찾기에 앞서서 이 사람부터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유명한 표현이 나오는 그 영화 1987의 한 대목 지금 소개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대공분실에서 조사받던 박종철 군이 어떻게 숨졌는지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예. 영화에서 대공처장 역을 맡았던 김윤식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인물은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경찰청 생겨나기 전이니까 치안본부가 있었던 거고 네. 그 치안본부의 장이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 표현을 썼단 얘기예요. 네. 하지만 영화에서 그려진 대로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고문하거나 수사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하던 일련의 행위를 직접 지휘한 총책임자는 김윤식 씨가 연기했던 대공처장 박처원 치안감이 맞습니다. 박처원 치안감 참